자, 썸이란 말은 합계를 낸다는 의미고, 이제 앞에 D는 뭘까요? 데이터베이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구해보는 거냐면 매출액 가지고 이제 합계를 구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요 뒷섬은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건데 조건이 들어가. 조건이 뭐냐면 제품 분류가 가전제품이라는 조건. 그래서 여기 조건이 만들어져 있네, 그죠? 제품 분류가 가전제품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1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그 다음에 D 라고 하면 되겠고, 이제 DS까지 입력해 볼게요. DS까지 입력하면은 뒷섬 함수가 세 번째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자동 완성된 뒷섬을 더블 클릭하고, 자,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데이터베이스 잡아달라고 나와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여기선 이 PO 전체예요. PO 전체 A2부터 E10까지 PO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입력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이 표를 기반으로 계산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심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거다. 그럼 매출액 여기를 잡아줘, 이렇게 이 셀 잡아줘, 이렇게. 특이한 점은 다른 그 계산 작업의 함수들은 제목행을 안 잡죠. 우리 이제 이전까지 했던 애들 보면은 제목행을 제가 잡은 적이 없었죠. 잘 생각해보면, 그죠? 지금은 제목행을 잡고 심지어 필드는 제목만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표 중에서, 이 표의 내용 중에서 매출액 제목이 있는 필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그리고 심표 찍고,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 제품 분류가 가전제품이라는 조건을 잡아줘요. 결국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 매출액이 이렇게 계산되겠죠. 매출액 합계가 계산된 건데, 이건 뭐냐면 매출액 전체 합계가 아니고 뭐야? 제품 분류가 가전제품인 애들만 골라서 이제 계산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매출액 합계를 구해 본 거고, 이제 제품 분류 가전제품인 거. 그럼 만약에 가전제품이 아니고 사무용품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아니면 제품 분류가 화장품인 거 가지고 구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여기 요걸 갖다가 A2부터 A3까지 제품 분류 여기를 직접 참조하셔도 좋고, 요걸 따로 복사해서 하셔도 되고, 여기 갖다가 A부터 A3까지를 잡고 복사하고 여기쯤에다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쯤에다 붙여넣기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품 분류가 화장품인 애들에 대한 매출액 합계를 구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는 잡고 는 찍어주고 뒷섬 함수를 선언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표 전체를 잡아줘. 이렇게 첫 번째 인수로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서 이 표 전체를 잡아주면 되겠고, 심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매출액 제목을 잡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5라고 찍어 주셔도 돼요. 5. 그 5의 의미는 뭘까요? 5라는 건 여기서 이 표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잡힌 표 중에서 다섯 번째 필드다, 다섯 번째 열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처럼 필드를 잡으셔도 좋고, 이렇게 5를 찍어 주셔도 돼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제품 분류가 화장품이라는 조건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우리 고급 필터 배우셨죠? 고급 필터 작업하는 거랑 조건 만드는 거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고급 필터 조건으로 만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 조건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잡고 제품 분류가 화장품인 애들에 대한 합계를 계산한 결과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품 분류가 사무용품인 거를 가지고 하겠다. 여기다 또 복사하고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제품 분류가 사무용품인 거예요. 제품 분류가 사무용품인 것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다 는 찍고 뒷섬 함수를 갖다가 선언해요. 참고로 데이터베이스 함수 또한 마법사 사용 가능하죠. 일단 마법사를 들어가셔서 뒷섬을 선언하고 마법사에 들어가셔서 뒷섬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요 표 전체를 잡아주는 거고 필드에다가는 매출액 제목을 적거나 아니면 오라고 찍어주거나 하면 되겠고, 조건은 여기 이제 제품 분류가 사무용품이라는 조건을 잡아줘요. 이건 이제 제품 분류가 사무용품인 것에 대한 합계가 계산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전제품인 거, 사무용품인 거, 화장품인 것에 대한 합계를 각각 구해본 거죠. 그죠? 그래서 뒷섬 함수 가지고 한번 해보셨고요. 뒷섬 함수 보면은 처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이제 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로 넣어주는 내용 들어가고, 필드는 합계를 낼 거라면 어디 합계를 낼 것인지 그 필드를 정해주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조건, 미리 만든 조건 등을 갖다가 고급 필터 조건처럼 만든 요 조건을 갖다가 조건으로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무용품인 거죠. 사무용품에 해당하는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한다.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평균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평균. 그러니까 지금 한 건 D썸이죠. 이제 D에버리지. D에버리지. 바로 이제 두 번째로 제시된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D에버리지. 그래서 여기쯤에다 매출액 평균을 각각 계산해 볼게요. 이제 일단 가전제품인 것에 대한 매출액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는 찍고 D를 찍어주면은 D 에버리지 함수가 자동 완성되고 있죠. 자, 요거는 처음에 마찬가지로 뒷섬처럼 처음에 이게 들어가죠. 표 전체가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고, 그죠? A2부터 20까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출액 잡아준 매출액의 평균 구할 거다, 그 얘기죠. 에버리지는 평균이니까, 그죠? 그 조건은 제품 분류가 가전제품이거라는 조건 찾고, 이렇게 이제 직접 식으로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마법사를 띄워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확인 눌러주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뭐가 나온 거죠? 제품 분류가 가전제품인 것에 대한 매출액의 평균이 나온 거죠. 이렇게. 어때요? 일단 식 자체는 공식은 똑같죠. 일단 제가 수식에 수십 페이지 눌러서 보니까 두 개의 공식이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공식이 다 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써놨죠. 여기 뒷섬부터 dcount a까지 공식을 보니까 표의 범위, 콤마, 필드, 콤마, 조건 똑같이 써놨죠. 뒷섬, dAverage, dmax, dmin 함수 등의 공식 써놓은 거 보니까 같은 조건, 같은 범위일 경우에는 공식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dAverage 함수 계산을 하나 해봤고요. 자, dAverage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 분류가 화장품인 것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는 찍고 dAverage죠. dAverage 함수 선언하고, 요건 마법사 들어가셔도 되겠죠. 마법사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겠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표 전체를 잡아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필드는 매출액 평균 구할 거다. 매출액 잡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제품 분류가 화장품이다 조건 써가지고 확인. 물론 이제 요게 이제 제품 분류가 화장품인 애들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용품인 거 이제 대한 평균. 그 에버리지 함수를 선언해서 일단 이제 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로 잡고 그 다음에 매출액의 평균이다. 그리고 조건은 제품 분류가 사무용품이다 라는 조건 잡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나왔죠. 이렇게 그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dmax. dmax는 뭘까요? dmax는 이제 max는 최대값을 구한다는 거고, 그죠? 여기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 dmin은 최소값을 구한다는 거고 역시 이제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애들 중에서 최대값을 계산하고 dmax는 거죠. 그리고 dmin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 중에서 최소값을 계산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거는 자 여기 dmax dmin 예제 시트가 이렇게 있어요. dmax dmin 여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dmax dmin 옆으로 쭉 넘어가면은 dmax dmin 예제 시트가 나오죠. 자, 일단 학과가 기계과라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차이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어떤 차이값이냐면 dmax 함수의 결과하고 dmin 함수의 결과를 빼가지고 차이를 구해달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dmax 먼저 생각해 볼게요. dmax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고, 자,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공식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dmax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들어가셔서 dmax 함수 마법사 보니까 과연 똑같죠. 그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어디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 dmax dmin 예제 시트에서는 여기가 A2부터 어디까지요? A2부터 C10까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필을 갖다 C2 셀을 잡아주시거나 3을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건은 여기 만들어져 있네요. 학과가 이거인 거죠. 기계과인 거 라는 조건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구한 결과 91.6이 나왔죠. 그죠? 여기서 빼주는 거죠. 무엇을? 빼기 dmin 해가지고, dmin은 그럼 뭘까? 민함수는 최소값을 구한다는 거고 조건에 맞는 것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dmin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고, dmin 함수 선언한 다음에 마법사 또 들어가셔도 되겠죠. 들어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요 표 전체 잡아주고, 필드에다가는 마찬가지로 성적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성적 잡아주고, 근데 조건은 학과가 기계과라는 조건을 잡아주면 이제 학과 기계과인 성적의 최대값에서 빼준다 이거죠. 무엇을? 학과가 기계과인 성적의 최소값을 구해서 빼준다. 그럼 이제 차이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성적의 차이값은 8.2가 나온다 라는 얘기죠. 보통 dmax dmin 하면은 이렇게 응용해 가지고 살짝 응용해서 dmax dmin을 둘 다 써가지고 최대 최소 차이를 구하는 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되죠. 요거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디카운트 A 함수로 넘어갑시다. 이제 학과가 경영과라는 조건 가지고 할까? 여기다 이제 따로 만들어서 이제 학과가 경영과라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여기쯤에다 만들게요. 학과가 경영과다 조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는 또 차이값을 구한다 이거죠.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dmax 함수죠. dmax 함수 선언하고
이건 그냥 만들어 보셔도 되겠죠. 그냥 그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보셔도 돼. 이렇게 전체 잡고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성적의 최대값을 구할 거다. 이거 적고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요. 이렇게 해서 Dmax 함수를 이용해서 학과가 경영과인 것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면 93.6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빼준다는 얘기죠. 무엇을? 디민 함수를 이용해서 디민을 이용해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성적의 최소값이죠. 성적 잡아주고 조건은 학과와 경영과라는 조건 이렇게 잡고 바로 닫고 엔터 쳐주면 15.1이 나오네요. 그죠? 학과와 경영과인 애들 중에서 최대 최소 차이는 15.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Dmax Dmin 함수 예제를 살펴보셨고 그 다음 Dcount 하고 Dcount A를 이렇게 살펴볼 건데 Dcount Dcount, count란 개수를 센다는 의미가 되겠죠. 개수를 센다는 의미인데 일단 count라는 함수를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count. 자, count 함수 또한 개수를 세워주는 건데 이건 따로 조건을 설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개수를 세워주는 건데 다만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세워줘요. 무슨 소리냐? 이 식품 부분을 인수로 잡았더니 0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긴 지금 그죠? 숫자가 한 개도 없기 때문이죠. 카운트 함수는 이렇게 해서 문자 데이터의 개수는 셀 수가 없고 숫자만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 잡았다. 칼로리의 개수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8이 나오겠죠. 그죠? 자, 디카운트 함수도 요 카운트 함수의 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요. 숫자만 셀 수 있다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식품수를 세워보자는 건데 조건이 위에 만들어져 있죠. 칼로리가 2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 조건을 참조해가지고 디카운트를 이용해서 식품수의 개수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20보다 큰 식품수가 몇 개인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A2부터 C10까지 데이터베이스 전체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필드는 어딜 잡아줘야 될까요? 식품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식품 필드에는 숫자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분량을 잡던가 아니면 칼로리 잡던가 둘 중 하나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 일단 디카운트하고 디카운트 A는 개수를 셀 수 있는 필드 아무거나 잡아주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따로 어디에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말이 없다면 그냥 개수를 셀 수 있는 필드 아무거나 잡아주면 되는데 따라서 여기서 분량을 잡아줘도 되고 칼로리 잡아줘도 돼요. 둘 중 하나.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조건 칼로리가 2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잡아주면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20보다 큰 애들은 몇 개다? 3개다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디카운트가 되겠고 그럼 디카운트 A는 A자가 붙었네요. 디카운트 A는 디카운트와는 달리 A자가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카운트 A는 이제 그 뭐냐면 카운트 A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카운트 A 함수를 갖다가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요거는 숫자 문자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식품 필드의 내용을 잡아도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이 나오는 거죠. 숫자는 물론이고 문자로 된 내용도 문자 데이터로 된 내용도 개수를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카운트 A는 요러한 디카운트 A는 카운트 A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개수를 셀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디카운트 A가 가지고 하신다면은 디카운트 A 함수 가지고 하신다면은 필드를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따로 어디에 개수를 세워달라 그런 말이 없다면 뭐 식품을 잡아도 상관없고 분량을 잡아도 상관없고 칼로리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식품을 갖다 이렇게 잡아보았다. 식품 필드는 지금 보셨듯이 문자 데이터로 이루어진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디카운트 A가 과연 개수를 세워줄 수 있을까? 세워줄 수 있죠? 조건은 칼로리가 20보다 크다. 조건 그대로 가고요. 바로 닫고 엔터 쳐주면 3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디카운트 A하고 디카운트의 차이점. 그러니까 공통점은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건데 차이점은 디카운트 A는 모든 데이터를 다 세워줄 수가 있어요. 문자, 숫자,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를 갖다 모두 다 세워줄 수가 있고, 디카운트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만 세워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디카운트 A하고 디카운트 차이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두 개 소식을 이렇게 이제 띄워드리죠.